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맞는 비 한비의 진행을 맡은 유승현입니다. 오늘은 학령기 편. 학령기에 특수학교를 보낼까 통합교육을 보낼까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수학교와 통합교육에 각각 아이를 보내고 계신 부모님 두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2부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특수학교로 갈 것인가 통합교육을 받을 것인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좀 서로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부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수학교가 꼭 통합유치원 같이 병설 유치원 같이 일반 학교 안에 특수학교가 작은 학교 같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저희 교육 이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러운 지점들이 언제나 있어요. 네, 그러면 특수학교 입장에서는 통합교육 좀 부러우셨습니까? 네, 부러운 면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거나 그런 부분들 저희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통합교육도 힘든 부분이 참 많구나. 그래서 어떤 교육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고민이 더 깊어지셨군요. 네네.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어머님들 무엇을 바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거 바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친구들하고 학교생활 잘 하게 해주세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통합교육에서 친구들과 잘 생활하게 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정년 앞두신 선생님이셨는데 원반 선생님 말씀하시는가요? 네네네. 원반 선생님이 나이 이제 거의 60 앞두신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이 아이가 교육의 아이가 아니라 그냥 돌봄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깍두기를 먹었네 안 먹었네 정도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뭐 먹을 거 넣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한다. 아이들은 단순해서 네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의 선생님이셔서 뭔가 사회성까지 갈 수조차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지금 3학년 때랑 4학년 때 선생님은 선생님 자체가 이 특수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만 따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반 아이들을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이 아이의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 발달이 다르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뭔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각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모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지원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한테 제가 따로 사회성을 말씀드릴 그런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최근에 그 하이클래스에 올라온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니까 반에서 이렇게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온유가 이제 댄스나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댄스 동아리에 들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춤을 이렇게 칼군무를 맞춰서 추고 막 이렇게 대열 바꾸고 여자 친구들 4학년 5학년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댄스 동아리이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를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음악을 틀어주는 걸로 시키신 거예요. 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얘네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야 그거 클릭해줘! 그러면 온유가 딱 클릭을 해주면 다른 친구들이 춤을 출 동안 온유는 몸 흔들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수업 중간에 다 녹아들었겠구나.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 할 때 온유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반가워하고 온유야 같이 가자 하는 모습이나 온유한테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던가 그런 모습들에서 수업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구나 이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수업에 그냥 녹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반 선생님뿐 아니라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되게 차이가 심해서 이 아이를 그냥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잘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특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선생님 그리고 실무사 선생님 또한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시고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세 분의 선생님들의 시너지가 모여서 저는 사회성을 이 아이들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우리가 비장애 학생들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친구 관계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나요? 되게 사회성 부분이 정말 발달이 느렸고
솔직히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좀 안정된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좀 그 친구들과 지내면서 더디지만 또 자기들만의 속도로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가 1인 1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눴는데 이거 외에도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이런 게 좀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어떤 뭐 제안하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인원수가 너무 많고 선생님이 너무 적으신 게 생각은 있어도 그게 여유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까지는 못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환경적인 지원들이 해소가 되면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고, 이게 사회성이란 게 내가 얘랑 이 사람이랑 소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안 시켜주고 무조건 못하는 애, 함께 할 수 없는 애로 인식이 되도록 지금 학교에서 여겨지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 이 장애에 맞는 지원만 이루어지면 이 친구랑 함께 할 수 있는 애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선생님의 수나 아니면 그런 환경적인 지원들이 같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개개인의 능력과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좀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같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 생각이 든 이유가 제가 둘째를 이제 낳아서 막 이제 뭐 둘째는 상호작용이 되니까 같이 우르르르 하면서 놀고 있을 때 큰애가 맨날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뛰고 이렇게 해서 그 솔루션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쩌면 큰아이도 어머니랑 같이 놀고 싶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관심받기 위해서 그렇게 뭘 던진다던가 뛴다던가 소리 지르는 걸로 그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 아이는 그런 욕구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잘 모르니까 자폐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조금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한테 먼저 다가서서 뭐 하고 있어? 이거 어떤 거야? 같이 하자. 이렇게 먼저 다가서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둘째가 너무 아기니까 여유가 없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이들 학습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게 정말 선생님들의 마음의 여유랑 정말 업무적인 여유가 많아져야 그런 게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성 영역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될 수 있을까요? 이 방과 후 수업에 운영되는 방식도 또 달라요. 특수학교와 통합교육이.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특수학교는 방과 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저는 이제 돌봄 교실을 이용을 해서 사실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진 않는데, 이제 이 질문지를 받고 또 이제 주변 어머니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4교시가 있는 월요일 금요일만 스쿨버스 운행 전에 90분간 방과 후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스포츠나 공예 아니면 핸드웰이나 요리 중에서 신청을 1순위, 2순위 정해서 이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추첨을 통해서 배치가 되고 3학년, 4학년이 같이 하는데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룹 치료? 하나의 작은 그룹 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신다고 하고, 부모님들 만족도는 저희 아이들은 사실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만족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운영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과 후가 매일 있고, 다만 주 1회 선택을 해서 한 과목만 들을 수 있습니다. 과목은 별 다르지 않아요. 뭐 뉴스포츠, 도자기, 뭐 자전거, 인라인 등등등 아이들의 인지학습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더 에너지 체험. 빼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 교육에서의 방과 후는 저희는 또 달라요. 네, 저희는 두 가지 방과 후가 있는데요.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수업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있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 전 학기에 어떤 수요들이 있을지 부모님들한테 조사를 한 다음에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강사님들을 구해갖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방과 후 수업을 받는 수업이, 저희도 그룹 치료 같은 개념? 학교 끝나자마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자유 시간을 누리는 날이 이 방과 후 하는 맞아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 전교생들이 다 신청 가능한 방과 후 수업이 이제 외부 업체에서 들어오는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요. 학교 수업도 이런데 방과 후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에너지까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방과 후 수업은 잘 하지 않는 구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교육을 시작했다가 특수학교로 옮겨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고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왜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행동만 보게 되고 또 이제 뭐 비장애 부모들이 또 이제 학교에 전화하고 그러면 정말 나 혼자, 왜냐면 같은 투교자 어머님들끼리 도와주거나 하는 거는 정말 잘 없거든요. 나 혼자 모든 비난을 다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걸 한두 번 겪게 되면 되게 위축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아이도 힘들지 않고 나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특수학교를 지금 빨리 해야지, 이따가 가면은 자리가 없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TO 나는 걸 계속 보고 계시다가 가시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해요. 지금 누리님께서는 통합교육에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아이들 만족도도 큰데 이대로 5년은 계속 통합교육으로 갑니까? 근데 저도 말하면서도 되게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나 이렇게 통합 말하지만 당장 뭐 대학교 보내거나 뭐 특수학교 보낼 수도 있는 맞아요. 환경이 언제든 놓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뿐 아니라 첫째 키우다 보니까 너무 그 감정 기복이 장난이 아닌데 이 중학교에 꼭 얘를 보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정말 심각하게 많이 들기는 해서 뭐라고 확답은 저는 못 드리고 그쵸.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통합교육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일단 특수학급의 수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 워낙 이제 수능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통합교육을 받아야만 우리가 옳은 것이고 특수학교를 가면은 나쁜 것이고 또 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내릴 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게 미래 사회에서는 이게 옳은 방향성인 거. 그냥 누구나가 내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가는 거, 가까운 학교에 가서 내 아이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도기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참 힘들고 고민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생활했던 친구들과 아니면 통합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왔던 친구들과 좀 어떤 차이나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학생들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중증장애 친구들이 면접을 보고 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선발이 됐고요. 근데 이제 뭐 통합교육에서 있다가 개교를 할 때 온 친구들은 이미 특수학교로 갈 친구들이 있었고 통합교육에서 하다가 전학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능적으로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니들 학부모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기대에 차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학교도 너무 좋고 막 선배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내시고 너무 사회적인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딱 입학을 하는데 이게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같아요. 저는 지금 온몸으로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선배 어머니들이나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다. 아직 힘들다. 원래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시라고 할까요? 네, 저는 조금 더 개선의 욕구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많이 건의를 하는 편이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거는요, 저희 학교에 있는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듣던 말이에요. 통합교육을 받다 온 아이들은 어떤 기능적이나 인지적인 면에서 분명히 기존 처음서부터 특수학교에 있었던 아이들보다는 좀 더 발달 상황이 더 빠른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부딪혀보려는 용기, 태도, 자세 이런 건 특수학교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낫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요? 통합교육을 받다 온 아이들이 더 기능이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건 좀 슬픈 사실이기도 현실이기도 한데 특수학교는 아침부터 밤까지 6명 동시에 보니까 선생님이 다 못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강해지게.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 내가 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합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의 능력, 돌봄이 없더라도 비장애인 반 친구들이 도와주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런 자조적인 면이라든지 특히 단지 기능의 문제서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의 이런 것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특수학교에서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낫다, 높다 라는 이야기를 특수교사 선생님들한테 몇 분한테 공통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좀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또는 특수학교에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좀 더 해야 되는 어떠한 역할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정에서도 학교랑 마찬가지로 가정 내 역할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서 식사하기 전에 뭐 수저 좀 놔줘, 젓가락 좀 놔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았을 때 막 칭찬을 하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이것 좀 버려줘 라든가 뭐 불 좀 꺼줘 이렇게 해서 엄청 폭풍 칭찬을 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 그 성취감과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를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너무 우울하거나 힘들면 아이도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는 저를 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가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막 중간에 치료 수업 때문에 막 빼거나 그러지 않고 학교에 온전히 월화수목금을 잘 갈 수 있도록 일단 하고요. 학교에서 오면은 학교에서 지내느라 수고했으니까 쉬게 하도록 치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런 치료 수업들도 학교를 조력할 수 있는 과목들과 그런 방법들 위주로 치료 수업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악기 수업을 하는데 코더를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제가 아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어쨌든 부모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이 악기를 어떻게 해주면 이 아이가 그래도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는지 막 리코더도 새로운 리코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찾아서 선생님 이런 거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뭐 음악 치료에서도 선생님 이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학교와 센터와 가정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들 뭐 시험 봐주세요 이런 건 아직은 저희 통합교육에서는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시험지를 만들어주세요가 너무 어려운 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맞고 틀리고 뭐 좀 성취감이나 그런 자존감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가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그 센터에서 학교랑 같은 걸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게 저도 어느 순간 들었던 게 치료를 해서 아이가 발달하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치료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치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학교에서 개별화 목표 잡은 거를 치료실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저 이번 학기엔 이걸로 잡았고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해달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렇고 해서 협력을 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별화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치료사 선생님이 같이 투입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학교와 가정과 치료실에서의 어떤 삼박자가 척척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무조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도 또는 아버님들도 나의 마음 먼저 보살피는 과정도 너무나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게 있으면 가정 안에서 여러 활동이라든지 노래를 통해서 풀고 갈 수 있도록 또는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갖고 학교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엄마 먼저 행복한 우리가 이 행복한 기운을 토대로 우리 가족과 함께 더 많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에요. 홍보대사처럼 한번 좀 자 통합학교로 오세요. 특수학교로 오세요. 부모님들에게 말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통합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담임 선생님과 실무사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또 보안관 선생님까지 관심과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면서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해요. 결국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이 다양한 존재를 알려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고민들을 제공하는 기회로 통합교육에서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통합학교로 저는 오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와. 아, 여기서 저 굉장히 좋았던 거는 네 번째 말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통합교육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여주면서 이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택할 수 있는 게 통합교육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수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네, 저희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도 정말 좋고 특별실도 많습니다. 돌봄 교실과 이제 방과후 활동도 잘 되어 있어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처럼 1:1 그런 맞춤 교육을 바라고 오신다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투담임제와 양질의 지원 인력이 이제 확충이 된다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특수학교의 제일 장점은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주고 이제 눈치를 보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네. 장점이고요. 저희 아이들 특수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특수학교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협력, 지원,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선배의 마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아이 특수학교로 보낼까, 통합교육을 시킬까 좀 어떤 고민 중이신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이 다음에는요, 교사분들을 모셔요. 통합교육하고 계신 교사와 특수학교 재직 중이신 교사를 모셔서 교사들이 보는 통합교육과 특수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너무 신나겠죠? 네. 우리 부모들이 보는 입장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맞는 비 한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